소위 그 스토리텔링, 역사 이야기를 일본 학자들이 재단해 놓은 그대로 갖고 와서 그냥 머리에 판박이로 박아놓은 겁니다. 그 판박이가 지금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시를 헛들여가지고 지금 한국이 식민사관의 덮개 속에 어둠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 좀 공부 좀 한다, 역사 좀 한다, 책 좀 봤다, 대학에서 강의한다, 이런 사람들이 그야말로 가장 식민사관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거 정말 큰일입니다. 큰일이에요. 똑똑한 놈 불러다가 전부 식민사관 만들어놨으니까 이게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그 중에는 또 우리 역사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공부하고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이런 자리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증사학이라는 것이 사실은 역사를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역사를 적어야 된다 이런 말인데, 그게 물론 자료를 토대로 공부한다는 게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가 필요한 자료만 찾고 자기 필요 없는 자료는 내버리고 이래서 자기 마음대로 조작한다는 게 무슨 실증사학입니까? 바로 지금 한국사 통론을 비롯해서 모든 한국사를 기술하는 책들이 사실 거의 식민사관적 스토리텔링 이야기 구조 속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런 이야기 속에서 기승전결을 다 완성해놨기 때문에 아무리 무슨 문화재를 발굴하고 전적을 찾고 이렇게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이야기는 그대로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폐수를 지금 대동강으로 못 박아놓고 또 가야를 임나일본부라고 일본의 식민지라고 못 박아놓고 그 다음에 너희들은 옛날부터 식민지였으니까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게 당연해. 이렇게 기술한 것이 지금 일본이 스토리텔링의 이야기를 만들어낸 한국사의 줄기입니다. 작은 사실이 나타나려고 해서 절대 바뀌지 않아요. 이야기가. 그 이야기 구조를 대륙으로 가져가야 우리 역사가 복원되는 겁니다. 중국 사람도 사실 인정하고 있는 것을 말이죠. 한국 학자들이 인정을 안 해요. 중국 사람은 뒤에서 웃어요. 쟤들 바보구나 바보. 저런 놈들이 한국을 대표해서 연구하고 밥 먹고 말이죠. 대학 교수랍시고 자리 차지하고 연구비는 다 타먹고. 그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못 고치는 겁니다. 나는 바른 역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부하고 있을 겁니다. 왜? 머릿속에 입력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그래서 저는 언제 바뀌느냐. 물론 우리가 이런 운동도 하겠지만은 한국이 지금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 국력이 강해지면 나중에 언젠가는 그들이 힘이 있어 밀리는 거지. 지금 책 몇 개 쓰고 무슨 주장한다고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런 일을 해가면서 시간을 기다릴 때 그런 기회도 오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있다고 식민사관이 물러가지 않아요. 저는 최근에 생각해 보니까 일제가 우리나라를 거의 다 소화시킬 뻔했어요. 말 좀 잡아먹었는데 소화 다 될 상태에 있어. 소화 다 됐어. 그런데 일본이 너무 오만 방자하다가 미국과 싸우는 바람에 이제 다 토해낸 거야. 우리는 바로 소화 될 뻔 하다가 다시 토해진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곳곳에 식민적 사관이 숨어 있는 겁니다. 사관뿐만 아니라 사고방식 자체가 식민사관입니다. 무예도 일본 무예를 토대로 하고 있고, 다도도 일본 다도를 토대로 하고 있고, 모든 것이 일제잔재가 지금 암세포처럼 숨어 있는 겁니다. 우리 문화 생물체에 암에 걸린 겁니다. 이게 바로 역사적 암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 서놓은 게 역사 철학 부재로 인해서 실증사학이라는 것은
한국 사회 얼감이다. 꼼짝달싹 못하게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국의 역사는 고조 이후에 후퇴했다. 여러분 식민사관은 말이요, 우리의 삼국사기나 삼국육사책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인정합니다. 자꾸 웃기는 나라죠. 자기 나라 역사책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뭐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주님은 한국의 역사는 고려 이후에 삼국사기와 유사가 만들어진 이후에, 그 책은 우리가 뭐 어떨 때는 부분적으로 결함에 대해서 비난도 하지만, 그 책은 그래도 우리나라 주체성을 살리고 우리나라 전통을 살린 책입니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만이라도 되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우리는 훨씬 그거보다 못하고 후퇴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된 것은 아마도 고려조에서 조선조로 넘어오면서 너무나 지나친 사대주의. 사대주의를 왜 나쁘다 그럽니까? 선진 문화를 배우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가 못하면 선진 문화를 배워야 돼요. 그러나 선진 문화를 배우고 그대로 하고 있으면 자기 나라 문화가 됩니까? 그 문화를 받아들이면 수고화를 내가 자기 몸에 맞게 자기 옷을 만들어내야 그게 자기 것이 됩니다. 자기 몸에 맞게 만들지 않으면 자기 것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역사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 그 중앙에서 줄기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실증사학 16페이지로 가면요, 실증사학은 따라서 주체성이 없습니다. 누구의 역사인지가 없어요. 누구의 한민족의 역사가 한민족이 누구냐도 없고, 그것이 어떻게 흘러왔냐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주인이 없어요. 역사책 보세요. 누가 주인인가? 그게 바로 역사의 주인의 이유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철학이 없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19세기에 살던 그 위대한 역사 철학자 해겔이라고 있습니다. 이 양반이 철학을 해보니까 이 철학은 결국은 역사더라. 그래서 역사 철학자입니다. 역사 철학. 그래서 물론 그게 독일 민족주의와 결부되어서 많은 문제도 일으켰습니다만, 우리는 배울 점이 많습니다. 역사는 결국 철학이고, 철학은 결국 역사라는 역사 철학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는 철학도 없고 역사도 없죠. 정말 해겔 같은 역사 철학자가 나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실증사학에는 주체가 없다는 말을 자세히 제 말씀을 듣고 다시 보면 누가 주체인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엉망이죠. 다시 말하면 역사의 주체가 정확히 말하면 일본 사람입니다. 일본 사람. 한국사의 주체는 일본 사람이라는 겁니다. 일본이 주인이에요 지금. 그렇게 보면 역사의 주체가 없다는 말이 틀리죠. 주체 있긴 있어. 그게 일본 놈들이 주체란 말이에요. 그걸 일본이 주체가 되는 것을 우리가 주체가 되는 것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전공하는 게 문화인류학과 고고인류학인데, 이 고고인류학자들은 일본이 만든 그 식민사관 틀에 맞추기 위해서 문화재가 발굴되어도 연대를 뒤로 늦추고, 귀중한 유물이 나오면 그게 수입에서 흘러왔다, 하나밖에 없다, 이런 짓을 해가면서 식민사관에 동조를 하고 말이죠. 미친놈들이죠. 쉽게 말하면 노예들입니다. 역사에 어떻게 이런 민족이 지금까지 유지됐는가 난 궁금해요. 때때로. 그래서 머리 좋다는 소위 학자들이 전부 다 빠져있다, 식민사에 빠져있다는 얘기들이고, 시간 관계로 2장 단군 신화와 한국인의 정체성 찾기 작업 20페이지, 이것은 여러분, 인문학에 지금 우리가 매일 단군이 신화야, 역사야, 이렇게 신화다, 역사가 이렇게 떠들었죠. 그게 정말 무시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역사 올라가 보세요. 올라가면
신화 아닌 역사가 있는가? 일본 역사도 올라가면 와메테라스 오미카미가 있잖아요. 신화라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닌 겁니다. 신화가 바로 그 당시 역사예요, 역사. 그리고 오늘의 신화도 우리가 그 역사를 외우고 정체성을 찾고 신화로 만들지 않으면 역사가 없어지는 겁니다. 역사책 들고 다니면서 역사 공부합니까? 머릿속에 신화로, 우리 신화로 재구성되어서 만들어져 있어야 그것이 역사적 효과를 발휘하는 겁니다. 역사 알려면 역사책 들고 공부해야 됩니까? 역사를 신화로 만들 때 또 그 나라가 선진국이 되고 지배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는 신화고 신화는 역사입니다. 이런 그 가해광래 관계도 모르는 말이죠. 무시감짝이 없는 엉터리 말이죠. 식민사학자와 거기에 대항하는 우리가 말이 됩니까? 처음부터 문제 설정을 잘못해놓고 엉뚱한 데 실험하게 만들어놓고 우리나라를 진다 빼버린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실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신화학은 제가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그 노림수를 쓰고 엉뚱한 데에 싸우게 신화다, 역사다 그렇게 하게. 그래서 그 일본 놈이 참 머리가 좋습니다. 아주 그 기가 막히게 머리 좋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그 아마데라스 오미카미는 그 샤바니즘의 원조로, 그렇죠. 일본은 그 아마데라스 오미카미라는 천조대 신과 일본의 황실과 일본의 군인과 국민이 일체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잘못되어서 역사적으로 드러난 게 사실은 그 군국주의였죠. 그래서 일본이 결국 망했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끝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역사는 주체가 있어야 되고 그 주체는 현재와 결국 미래와의 대화를 해야 됩니다. 저는 한국에 태어난 것을 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 지금 인류학적으로 봤을 때 고대 문명의 발상지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4대 문명의 발상지거든요. 사실 알고 보니까 우리 그 홍산, 적산, 요하 문명이 가장 오래된 문명입니다. 4대 문명 발상지 위에 5대 문명이라 할 수 있고 그보다 더 위에 우리 조상 문화가 있어요. 한국 문화야말로 조상 문명입니다. 조상 문명. 4대 문명 발상지가 아니고 앞으로 그것이 복원될 겁니다. 저는 복원되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이제 복원되면 우리가 세계를 이끌어가는 주인이 되는 겁니다. 아마 오늘 이 세미나가 주인 되는 것의 첫걸음이 되리라 봅니다. 인간들이 지금 그 세계적으로 봤을 때 문명 충돌이라 해서 앞으로 미래에 문명 간에 종교 간의 충돌을 하면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어요. 그 멸망을 잠재울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왜? 조상문화이기 때문에 우리 조상문화를 찾으면 평화롭게 잘 산 흔적들이 많아요. 그리고 종교 간에도 싸우지도 않고 이런 그 문화적 원형이 있기 때문에 미래에 종교전쟁을 막고 문화전쟁을 막고 세계를 지도할 나라가 바로 우리 한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 역사를 쓸 때는 적어도 동아시아적 관점을 넘어서 중앙아시아, 유라시아 세계적 관점에서 우리 역사를 기술하면서 미래의 주인공이 되도록 말이죠. 국민을 기를 수 있는 역사를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좋은 발표를 해주신